자, 숨겨진 뒷얘기 한번 살펴볼까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쿠웨이트 이렇게 4개국을 순방을 했죠. 각 나라마다 뭐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쪽 설명인데, 청와대 쪽 설명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타르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았냐? 낙타고기를 대접을 했다는데, 이 낙타고기 우리나라는 잘 먹기 힘든데, 중동에서는 낙타고기가 뭐 전 재산을 건다. 예전에 뭐 낙타가 상당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자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줬다는 거는 전 재산을 줬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오찬에서 네 개국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2개국에서 이제 낙타고기를 대접을 받았다는 건데요. 카타르 국왕이 재산이 되게 많은데. 예. 낙타가 예. 저희도 뭐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예. 중동에서는 이제 낙타가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고 예. 또 낙타가 버릴 게 전혀 없대요. 뭐 고기며 뭐 네. 고긴 당연하고 뭐 털 가죽 뼈 이렇게 전혀 버릴 게 없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내놓으면은 예. 내가 전 재산을 이렇게 다 내놓는 것처럼 당신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였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맛있게 드셨다고 해요. 예. 사실은 뭐 예. 그 우리나라에서 한우 대접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네. 우리 한우도 소 잡는 거, 손님 오시면 소 잡는 손님 거예요. 오시면은 예. 최고의 손님한테는 소 잡아서 대접을 하잖아요. 네.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 갔었을 때는 낙타고기를 대접 못 해가지고 살짝 삐지셨는지 네, 그 다음에 그런 언급을 하셨대요. 낙타고기가 네. 먹고 싶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2번째 갔었을 때는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네. 낙타고기는 환대의 의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낙타고기가 이제 전 재산을 내놓는 의미다라고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카타르 국왕의 재산이 한 588조 원입니다. 예. 상당히 전 재산이. 다음에는 아랍에미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그 왕세자를 만났는데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그 왕세자의 어머니가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관심이 있어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엄마는 친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상당히 인기가 있나 보네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친박이 중동에도 있구나. 이제 이런 뭐 기사도 났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예. 뭐 친박이 중동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휴대전화 또 자동차 이런 부분을 뭐 건립 제의도 이제 그 나라별로 이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보고 싶어 한다. 열혈 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2월 방한 때도 어떻게 그 어머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 뭐 사실 중동 진출에 대한 어떤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다 해서 굉장히 그 기대심리, 관련 기업에서는 기대심리가 높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 잠시 속보를 전해드리면 이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운영 중이고 지금 출범한 지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요. 공군 장비 도입과 관련된 비리 혐의가 포착이 돼서 일광공영이라는 업체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답니다. 이 중개 에이전트사인데요. 터키 전자전 훈련 장비를 우리 군에 도입하는 1,300억 원대 사업과 관련해서 이 도입 비리 의혹이 있어서 본사와 계열사 등 10곳이 넘는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 다음 준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왕실이 총 출동을 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손님 왔을 때 누가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항에 누가 이제 영접을 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실 서열 1, 2, 3위자가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가 이제 살만 국왕인데요. 살만 국왕과 왕세제, 제2왕위 계승자 모두 다 나와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을 환대했다고 하니까 네.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중요한 그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영빈관의 모든 객실을 다 청와대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서열 1, 2, 3위가 나온 것은 비중동 국가로서는 거의 그 찾아보기 힘든 극히 예외적으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렇게 왕이 서열 1, 2, 3위가 다 나올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사실 사우디는 지금 현재 유가 하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경제적인 모멘텀을 갖다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사우디에서는 적극적으로 특히나 새로운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건설이라든가 또 그 원유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에 치중돼 있는데 네. 뭐 의학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해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은 한국이 상당히 그 교두보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요. 네. 바로 뭐 미국이니 영국이니 이런 선진국들의 그런 기술들을 도입한다기보다는 네. 정말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과 함께 뭔가 좀 그야말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청산별국에 얄리얄리 얄라정이라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얄리얄리라고 한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얄리얄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빨리빨리랑 비슷한 의미라고 합니다. 발음도 비슷하네요.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도 우리나라 사람 같이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 합의 사항을 좀 빨리 좀 지키자, 빨리빨리 얄리얄리 좀 합의 사항을 이행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얄리얄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 한번 알아보죠. 쿠웨이트인데요. 쿠웨이트를 방문했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껴서 그것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 자신의 자동차 사실은 뭐 엄청난 국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족들이 자신의 차는 현대자동차 소유다라고 얘기했네요. 쿠웨이트 알사바 국왕이 이제 환담 중에 내 개인차, 그러니까 전용차 말고 내 개인차는 현대차다. 현대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다. 차가 뭐 엄청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하는 얘기가 휴대전화와 자동차 그 공장이라든가 사업을 공동 제안을 했어요. 수행했던 우리 경제사절단들이 귀를 쫑긋하고 관련 그 사업하는 그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로가 이루어질까 하는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하고도 연결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쿠웨이트의 제2의 중동 바람이 부는가 하는 이런 지금 관심이 높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들 뭐 2, 30억 넘는 그런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들 제조업체들 이제 중동 왕족들을 위해서 특별한 한정판도 만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현대차는 어떤 차종을 샀고 또 왜 샀을까가 좀 궁금한데 혹시 글쎄요,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슈퍼카는 현대에서 만들지 않을 테니까. 근데 다만 그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현대건설과의 인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런 측면에서 뭐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정의 표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게 진심일 수 있는 게 사실 그 외국차 슈퍼카 같은 거는 좀 불편합니다. 이게 속도는 빠를지 모르지만 불편한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참 실내가 좀 편하고 안락하게 돼 있으니까 저 말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심일 수도 있어요. 이인철 변호사는 스포츠카 타고 친구짠 타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좀 불편했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사바 국왕이 박근혜 대통령 오천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환대를 했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박기준 선생님? 사실은 사바 국왕이 평소에 이제 보통 30분 아주 길면 1시간을 채 넘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오찬을 1시간 20분씩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친밀감 표시 또 한국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중동에서 한국이나 한국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와서 관련 업종의 주식이 지금 뭐 상종가 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환대 받은 만큼 우리나라 기업도 진출해서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을 좀 짰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뭐 이번에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올해가 이제 해외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한 지가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외 건설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 여군의 성과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런 어떤 그 우리 선배들, 인생 선배들의 성과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 일꾼들도 열심히 중동에서 일을 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 이제는 그 중동에서 이제 계속되는 신화인데요. 186억 달러입니다. 186억 달러.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해외 건설 역대 최대 규모의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 프랑스가 보통 이제 독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뚫고 수주를 했습니다. 186억 달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물도 하나 관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5억 달러를 들어서 이제 삼성물산이 수주를 했는데 바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삼성물산이 지은 건데 높이가 828m, 현존하는 최고층 건축물인데 158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션 임파서블 거기에서 보셨죠 이거? 네, 맞습니다. 영화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반가워하시네요. 맞습니다. 그 주무대 최근 나온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올라갔던 그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우리 기업 삼성물산이 지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알게 모르게 우리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외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건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렇게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고난도의 그런 건물들을 우리 기업이 수주를 해서 잘 지었다.
이런 거는 분명히 반가워할 것 같은데 그런 외상 조금 뭐 박수 쳐질 만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체 특히 삼성이라든가 LG가 다른 나라 IT 산업 관련 제끼고 브릭스라는 브라질, 뭐 인도, 또 차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기업들이 또 중동이라든가 또 해외 세계 각국에서 건설 짓는데도 손색이 없는 그리고 이제 이름 있는 어떤 명당으로 또 소문이 나고 이런 게 결국 우리 한국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뭐 마지막으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쿠웨이트 그 부유한 왕족에서 현대자동차를 소유를 하고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는 친박 인사가 있다. 또 카타르 국왕 전 재산이 한 500조 원이 넘는데 전 재산을 준다는 의미의 낙타 고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접을 했다. 예, 인상적입니다. 예.